구석기 시대죠. 우리가 흔히 뭐 교과서에는 무슨 뭐 타지석기를 사용한다, 뺀석기를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고인류가 출현하고 나서부터 아까 고인류가 보통 아까 제가 400만 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그런 연구 자료에 의하면은 이게 한 연대가 한 700만 년 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점점 그 연대는 사실은 인류 화석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인류 출현부터 신석기 이전까지의 시기를 구석기 시대라고 하고 이 시대의 특징으로는 주로 이제 사람들이 이동 생활을 하면서 수렵체질, 이제 산이나 그런 나무 열매들이나 그런 거를 직접 그냥 따먹고 뭐 물고기 같은 거 잡아먹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흔히 이제 선사시대인들 하면은 이제 용감하게 막 창을 들고 막 이렇게 사냥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사냥에 능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굉장히 약한 몸을 갖고 있고 도구도 그리고 기껏 해봐야 뭐 주먹도끼 이런 유물들을 석기들을 쓰기 때문에 사실은 호랑이나 이러한 맹수류들을 상대하기에는 굉장히 약한 존재였죠. 그래서 오히려 이때는 사냥꾼보다는 오히려 약간 하이에나처럼 청소부에 가까운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이 잡아먹고 남겨진 그런 이제 고기나 살점들을 다른 석기를 이용해서 뜯어서 먹거나 주변에 있는 이제 식물들 이런 것들 먹거나 이런 수렵채식 생활을 주로 했었고요. 아까 제가 700만 년 전까지 구석기 시대가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인류라는 이게 인류사의 전체로 봤을 때 사실은 구석기 시대가 99%예요. 모든 인류사에 있어서. 굉장히 긴 시기죠. 신석기는 보통 한 1만 년 전후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대표적인 유물로는 뭐 주먹도끼, 집게, 글게, 돌날석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당시의 생활상은 아마 이렇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 동굴 유적에서 불을 피우면서 불은 이제 호모 에렉투스가 피우기 시작했는데 불을 피우면서 여기서 가지고 뭐 무두질도 하고 여기 근데 뭐 동굴 뭐 벽화 이런 그림도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무리 생활을 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 다음은 어떤 시대죠? 네, 바로 신석기 시대죠. 신석기 시대를 보면 딱 이제 그림만 봐도 구석기 시대랑은 많이 다르잖아요. 신석기 시대는 저희 이제 구석기는 이제 뗀석기라고 말을 하잖아요. 뗀석기라는 거는 말 그대로 돌을 쳐서 떼어내서 석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구석기고요. 신석기라는 거는 저희가 흔히 이제 간석기라고 말을 하는데 돌을 이제 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날카로운 날을 만들기 위해서 돌을 갈기 시작해요. 이제 그 시점은 그 시작을 이제 신석기로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1만 년 전후에 시작을 해서 금속기가 출현하기 전까지를 신석기 시대라고 합니다. 이때의 특징은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농경이랑 정착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움집도 만들고 사람들이 뭐 토기에 뭐 저장도 하고 물고기도 잡고 뭐 가축을 기르거나 농경하는 모습도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게 장소에 따라서 조금 상이한 면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농경이나 가축을 기르는 게 좀 이른 시기에 나타나진 않아요. 우리나라는 거의 한 청동기 시대 정도는 돼야 이제 이런 농경의 흔적이나 가축을 기르는 흔적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어쨌든 전체로 봤을 때는 이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게 신석기고 대표적인 유물로는 빗살무늬 토기, 간석기, 그리고 어로도구인 뭐 어망주나 무슨 뭐 화장죽 이런 것들이 있겠죠. 한반도에 있는 뭐 주요 구석기 유적들인데요. 뭐 대표적인 게 뭐 연천이나 전공 유적도 있고 한탄각 상류 철원 장흥 유적도 있고 뭐 단양 수양시 유적도 있고 이런 유적들이 있고요. 이제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로는 이제 뭐 주먹도끼나 이런 석기들을 줄 수 있는데 제가 구석기 시대가 700만 년 전까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700만 년 전부터 신석기 시작하기 전인 거의 1만 년 전까지 거의 700만 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구석기 안에서도 세밀하게 나누면은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누기도 해요. 이렇게 도구의 발달 과정에 따라서. 그래서 전기 구석기 같은 경우에는 좀 쉽게 생각을 한다면은 전기 구석기는 좀 약간 주먹으로 들만한 큼지막한 석기들을 많이 사용했고요. 후기 구석기로 가면은 이런 식으로 칼날처럼 생긴 돌날 석기, 작은 이게
나무의 끝에 껴서 무슨 창초로 쓰다던가 파란초로 쓰다던가 이런 작은 세석기들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전기구석기 시대에는 이렇게 좀 이거 실제로 크기도 좀 주먹을 쥘 만한 큰 사이즈고요. 이거는 지금 스케일이 없긴 한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작은 손가락 한 손가락 정도 길이 되는데 굉장히 작은 사이즈입니다. 그다음에 신석기 유적은 신석기 유적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대표적인 유물이 빗살무늬 토기 이런 토기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신석기 유적은 이제 석기보다는 이제 토기의 발달 과정으로 많이 유적이나 분류를 해요. 그 대표적인 게 오산 유적도 있고 서울에 있는 암사동 유적, 시흥에 있는 오이도 유적, 그리고 제주도 고산리 유적 이런 다양한 유적들이 있고요. 신석기의 대표적인 유물로는 흔히 이제 빗살무늬 토기 가장 우리가 쉽게 말하는 빗살무늬 토기 신석기 시대부터 토기를 사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로도구인 어망추 이거는 이제 그물추 같은 이제 그물 끝에 달아서 이제 그물을 무겁게 이제 물속에 넣을 수 있게끔 그물추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뼈로 이 나무 연결을 해서 뼈 작살도구 이런 것들도 있고, 요거는 방추차. 이제 옷감을 이제 요 구멍 안으로 실을 넣어갖고는 비벼갖고는 이제 실타래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이고, 요거는 여러 가지 뭐 다양한 화살촉, 어로 창촉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요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간섭기인데 사실 신석기 때 이제 간섭기가 시작하긴 했지만은 이렇게 좀 정밀한 간섭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청동기 시대가 되어야 나와요. 신석기라는 게 간섭기가 시작한 시기지만 그 간섭기 자체는 우리가 왜 반달로팔, 청동시의 대표적인 유물이잖아요. 이런 거는 사실 뭐 청동기 시대 그 이후까지도 오랫동안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한탄강 주변 지역에 대해, 한탄강 주변에 있는 유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한탄강 주변에도 사실 굉장히 많은 유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구석기 유적으로는 뭐 전국릉 유적도 있고, 화재전 유적, 화대리 유적, 철원 장흥리 유적 이런 것도 있고요. 신석기 때는 뭐 영송리 유적, 철원의 바위그림 유적, 그리고 청동기 때는 뭐 자장리 유적, 원세교비 유적, 철기 때 철기는 보통 원삼국에서 삼국시대를 이해하는데 영송리 유적, 자장리 유적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유적들이 있어요. 강연 저거 일정을 보니까 자장리 유적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 또 따로 또 깊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거 이제 요게 요 강줄기가 이렇게 한탄강이고요. 한탄강 주변에 있는 유적들입니다. 저 중간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일동 화대리 유적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게 이제 그 몇 년 그 연도는 기억을 못하는데 강원대에서 그 발굴을 해서 이제 학술 보고를 했거든요. 아, 네. 근데 그 지금 흔적이 없어요, 아주. 원래 그 위로 고속도로 나가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 발굴 조사라는 게 성격이 있는데 예. 보통은 많이 하는 발굴 조사는 구제 발굴이에요. 구제 발굴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를 무슨 건물을 짓거나 개발을 하게 되면은 이 땅 속에 있는 부분이 이제 흩어져 갖고는 다시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통은 사업 면적이 일정 이상이 되면은 발굴 조사를 하게끔 문화재 보호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사실 제가 이 화살의 유적을 잘 알지 못하는데 이 유적 같은 경우에도 그 고속도로를 짓기 위해서 아마 이 유적을 발굴 조사를 했을 거예요. 예, 거기서 나온 네. 건데 네. 그거를 이제 그 도로 같은 데는 만들어서 보호할 때 배포가 됐는데 네. 그 유물이나 그런 게 아주 그 흔적도 없어요. 뭐 그 고속도로 변에다 많았다고 그랬는데 그 지난번 다녀보니 그 아주 흔적도 네, 원래 그래서 그 자리는 그냥 원래 유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 유적을 발견했으면은 이걸 열어놔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유적의 제일 원칙은 유적이나 유물을 훼손하지 않는 거예요. 훼손하지 않는다는 거는 도로 묻어갖고는 원래의 모양을 그대로 두는 게 훼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유적 같은 경우에도 묻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관련된 이제 유물이나 이런 거 어떻게 했냐 그 부분인 건데 지금 일단은 제가 그 이제 국가에 귀속된 유물이 따로 있어요. 유물 중에서도 좀 약간 주요 유물들. 그래서 국가 귀속주의 유물들은 제가 거의 다 알고 있어서 그거는 이제 저희 이제 지리보 센터로 갖고 왔는데 화대리 유적은 사실은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해서 아마 이거는 그러면은 발굴 기관에서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저 길명리가 빠졌는데 길명리에도 그 선사 시대 네네. 그 주거 지역이
세 군데나 있었다 이제 그런 네네네. 기록이 있거든요. 예. 저보다 처음에서 더 잘 많이 하시는 것 아니 같은데. 거기까지예요. 네네네. 그 이상 모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통 이제 대나기로 많이 나오는 유적이나 주거지들은 좀 약간 좀 이제 크게 좀 알려지고 좀 보존되고 유물도 국가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보시는 것처럼 유적들이 엄청 많이 있어서 이거 모든 유적들을 뭐 국가에서 관리하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자장 유적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경기도 저기 문화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단계들이 있는데,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 시가 해야 될 부분이겠죠. 시가 좀 나서서 그 유적들이나 유물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좀 더 조사해서 그거를 저희가 좀 그거 보존하고 알릴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탄강 주변 지역 유적 현황인데요. 요거는 저희 이제 한탄강 저 포천의 끝자락에 있는 대교천 현무암 협곡 요거는 사실 한탄강이 아니라 대교천의 모습이긴 한데. 네, 한탄강은 사실 특히 선사시대 유적이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어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한탄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질 얘기를 조금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지질학적으로 뭐 추가령 구조곡, 추가령 단층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말하는데, 추가령 구조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산이랑 서울이 있는 긴 골짜기를 말해요. 그래서 이 추가령 구조곡의 특징은 여기서 그 한반도 중부지방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화산 활동 지역이고요. 그리고 고대부터 근대까지 뭐 경로나 여러 가지 식으로 되게 교통의 요지여서 이 계곡 후에는 이제 길이 형성되면서 이제 교통의 요지로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한탄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구령 구조곡이랑 같은 선상에서 위치한 강이고요. 이제 강원도 평강공초에서 시작을 해갖고는 이제 인천 전국에서 이제 임진강에 합수하는 강이죠. 한탄강의 특징은 신생대 제4기 약 50에서 13만 년 전 사이에 화산 활동이 여러 번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의 강원도 평강군과 평강군 오리산과 685지에서 수차례 화산 활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저희 비둘기랑 같은 경우에는 가보시면 실제로 서로 다른 현무 암매가 한 3가지 종류 있는 걸 관찰할 수가 있고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뭐 용암 흐르고 화산 활동이 한 10번 이상 일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위쪽에서 이제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서 용암이 분출을 해서 이게 낮은 한탄강의 옛 유로를 메우면서 용암이 쭉 흘러갑니다. 이 용암은 이제 물처럼 이제 유동성이 높은 현무암질 용암이었는데, 이제 용암이 흐르면은 이제 낮은 계곡부를 다 메우겠죠. 그래갖고는 이 주변 일대가 평평한 용암대지, 현무암 용암대지가 형성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예전에 강이 흘렀던 것처럼 빗물도 흐르고 위에서부터 물도 흐르고 하면서 현무암 용암대지를 하나하나 깎아내서 현무암 절벽이랑 현재 볼 수 있는 한탄강을 형성을 합니다. 이 한탄강이 중요한 이유는 이 용암, 제가 이따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용암대지 위에서 바로 저희의 가장 오래된 고인류들이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강주변 구름지를 중심으로 뭐 구석기 시대의 유적, 신석기 시대의 유적, 원삼국 시대의 유적 등 다수의 이제 유적이 발견됐고요. 그리고 화산 활동으로 형성이 되는 음해암이나 현무암이나 또 흑요석, 특이한 흑요석 이런 것들 돌감 조달도 할 수 있었죠. 네, 요거 한탄강 주변에 요거는 지질도인데요. 보시면은 한탄강 주변에서 어떠한 석재나 어떠한 돌감을 얻을 수 있었는지를 이 지질도를 통해서 저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동막골 음해암이 아주 크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화가감도 있고, 그리고 충적층은 뭐 퇴적층 이런 걸 말하는데, 퇴적암이나 뭐 변성된 퇴적암 이런 유적이 한탄강 주변에서는 많이 나왔을 거예요. 요거는 지형 분포도인데요. 이게 이제 한탄 강 줄기를 따라서 옆에 있는 이 옅은 보라색이랑 보라색이 그 현무암 대지층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넓게 평평한 현무암 용암 대지가 형성됐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그 전국민 유적에 그거와 이제 발굴 보통 이제 저희 이제 이제 발굴하신 분들이 이제 발굴 피트라고 많이 불러요. 발굴 피트. 그냥 쉽게 얘기해서 발굴 구덩이인데 실제로 여기 이게 높이가 한 7m인가 10m가 굉장히 높아요. 여기 아래에서 이제 저 유명한 주먹도끼나 석길이 나왔고요. 거기 바로 아래층이 현무암층이에요. 현무암층. 그래서 실제로 이 아래 이게 진짜 우리 조사를 해보면 이 아래 현무암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탄강에 있는 여러 가지 유적들을 얘기를 하는데 먼저 전국민 유적을 간단하게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전국민 유적 같은 경우에는 전국민 유적 다들 아시죠? 들어보셨나요? 전국민 유적? 네, 아마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한반도에 있는 대표적인 전기 구석기 유적이에요. 제가 구석기 자체도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전기라는 거는 더 오래된, 가장 오래된 이제 유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유적 같은 경우에는 1978년도에 이제 동두천에서 당시 근무하던 그렉 보웬이라는 미군 병사가 한탄강변에 놀러 왔어요. 여자친구랑 놀러 왔다가 우연히 한탄강변에서 돌을 하나 주웠는데 이 돌이 이 사람 보기에는 좀 약간 일반 강돌 같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마침 고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뭐 고고학 학자까지는 아니지만 고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런 좀 석기가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식으로 좀 알아볼 수가 있었고 그래서 여기서 발견된 석기를 미국에 있는 학자한테 의뢰를 했다가 또 그분이 또 한국 서울대에 있는 교수님한테 연락을 해서 처음에 이제 알려주게 된 유적이죠. 그래서 그래서 79년도부터 전국내에서 발굴 조사가 이루어져서 최근 작년에도 이루어졌는데 거의 최근 뭐 크고 작은 거 다 합치면 한 20차례 이상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발굴 조사가 이게 한 번에 이제 많은 지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지구 단위로 나눠서 이제 발굴 조사를 하거든요. 여기에서 발굴 조사를 했는데 이제 끄트머리에 유적지가 나왔어. 여기를 더 옆에 부분 더 조사해보면 뭐가 더 나을 것 같아. 그럴 때는 이제 보통 연장된 조사를 하고요. 여기서 발굴 조사를 했는데 이게 안에서 다 나오거나 더 이상 나오는 게 없어. 보통 그러면 이제 발굴 조사가 끝나게 되죠. 그 당시에 전국 유적 모습이 한탄강이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이거를 계기로 해서 전국 선사박물 되게 현대적인 박물관도 생기게 되었죠. 자, 그러면은 전국유적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국유적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냐? 혹시 전국유적이 왜 중요한지 아시는 분 계세요? 전국유적. 세계 구석기 역사를 다시 맞아요. 구석기 역사를 실제로 이 유적 다시 썼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집게랑 주먹도끼를 얘기했는데 이게 전국유적에서 나온 주먹도끼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집게고요. 지금 이게 아마 이게 화면으로 봐서 정확히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집게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뗀석기 쳐서 돌날 쳐서 석기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집게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서만 친 거예요. 이쪽에서 쳐서 날이 나왔어. 그러면 그냥 그걸 사용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근데 주먹도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앞면이고 이게 뒷면인데 한쪽에서 치는 게 아니에요. 여길 쳤으면은 뒤집어서 반대쪽을 쳐요. 그래서 양면이 고르게 좀 약간 대칭이 되도록 석기를 만드는 게 주먹도끼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러한 면들을 다 쳐서 이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이게 보통 이제 양면 석기라고 해서 부르는데 이러한 면들이 나오는 거를 주먹도끼라고 하고 특히 이러한 형태를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라고 해요. 근데 이 전국의 주먹도끼가 발견되기 이전 시대에는 사실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동아시아 지역에는 이렇게 발달된 석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다고 학자들이 주장했어요. 우리 쪽에는 이렇게 단순한 집게 이런 것만 있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78년도에 처음으로 전국에서 이제 주먹도끼가 발견이 되면서 우리한테도 이렇게 발달된 석기 문화를 갖고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주석기 역사를 새로 쓰게 된 거고요. 네, 이제 제가 이제 좀 더 한탄강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저희 이제 한탄강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한탄강 형성 과정이나 뭐 화산의 분출하는 모습 요거 한번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작년에 실제로 아이슬란드인가? 거기에서 실제로 이제 일어났었던 화산 분출 모습이거든요. 온도가 한 대 떠나세요. 화산의 온도요? 그건 저도 생각해 보세요. 특정할 수가 없을 거야. 네. 아마 한탄강도 요거랑 이제 유사한 모습으로 용암이 흘렀겠죠. 옛 한탄강 이동을 따라서. 네. 파그라, 달, 스피아라는 화산이에요. 참 어려운데. 이렇게 해서 이제 용암이 흘러가면은 용암이 이제 식으면서 냉각을 하면 이제 현무암이 되는 거예요. 현무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징이 구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이제 육각이나 팔각의 모양을 형성을 해요. 이제 구조 결정을. 그러면은 이제 그거 이제 틈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서로 이제 맞붙는. 이제 거기 그 사이로 이제 다시 물이 들어가서 또 얼었다 녹았다 반복을 하면서 요것들이 이제 쪼개져요. 전리 형태로. 그래서 주상 전리라고 부르는 건데.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하나 쪼개져 나가면서 많은 세월을 흐르다 보니까 현재 이제 현재 볼 수 있는 한탄강의 모습을 형성을 하는 겁니다. 활동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저희 한탄강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제 한탄강에서 제가 아까 그 한탄강에 있는 여러 가지 유적들을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발굴 조사를 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한탄강 홍수 조절 댐을 지으면서부터예요. 1900년대 후반에 이제 임진강이나 한탄강 하류에서 이제 여러 번 이제 홍수나 이렇게 범람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방제 대책을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99년도에 임진강 하류 지역 수해 방지 종합 대책이라는 게 나왔죠. 그래서 저희 이제 한탄강 댐을 건설하는 이런 계획을 갖기 시작을 했고요. 이 한탄강 댐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평소에는 수를 열어서 그냥 자연하처럼 사용을 하는데 홍수 시에는 일시적으로 물을 저장을 해요. 그런 저장 역할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홍수 시에 물이 저장이 되면은 그 윗부분으로는 이제 점점 이렇게 물이 쌓이겠죠. 그러면은 한탄강 위에 이제 윗부분에 이제 물이 쌓이는 수몰되는 이제 수몰지, 뭐 홍수 조절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탄강 댐이 건설됨으로써
굉장히 넓은 범위의 홍수 조절지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면적으로는 1,300만 제곱미터가 넘는다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이 색깔 부분이 이제 물이 잠기는 부분인데 여기에 있는 사실 많은 부분은 저희 이제 포천시 지역이에요. 한탕 때는 여기 이제 이쪽이 연천이고 이쪽부터가 포천인데 그래서 이제 홍수 그러면 이제 물이 들어서면은 아까 제가 구제 발굴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한번 이제 물이 차면은 사실은 자연 환경이나 이런 거는 되돌리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되돌릴 수 없고 이제 파괴될 수 있으니 그리고 보통 이제 문화재보호법을 보면은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무슨 뭐 건축행위나 뭐 개발 행위를 할 때는 이 발굴 조사를 항상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예전부터 한탄강 주변에 유적이랑 유물들이 조금씩 나온다라고 알려진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요 건설 사업의 시공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이쪽에 이제 발굴 조사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고고학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전부터 이제 조금씩의 조사는 있었는데 2001년도에 본격적으로 이제 지표 조사를 시작을 하게 돼요. 그리고 2007년도에는 추가 지표 조사를 해서 그래서 2010에서 24년도 사이에 이 한탄강 스몰지구 내에 총 6개의 지구 A부터 F까지 나와서 6개 지구에 걸쳐서 시구 조사랑 발굴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고고학 조사가 사실은 단계가 있어요. 보시면은 지표 조사가 있고 시굴 조사, 발굴 조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고고학자들도 이 조사를 갑자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지표 조사를 먼저 시작을 하는데 지표 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발굴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표면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땅 속에서 유물이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지표면에서도 조금씩은 유물이 나와요. 그래서 먼저는 이제 그 땅 위에 표면만 조사하는 게 지표 조사고 표면 조사했더니 유적이랑 유물들이 조금 나오고 실제로 나올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굴 조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구역 중에서 이 발굴 범위를 샘플 뭐라고 하지? 구역을 이렇게 하나씩 정해갖고는 좀 띄엄띄엄 정해갖고는 시범적으로 발굴 조사를 하는 거고요. 발굴 조사는 시굴 조사에서 구성병이 확인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다양한 발굴 피트 구멍을 넣어갖고는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탄강 홍수 조절지에서는 총 6개 지구에 걸쳐서 고고학 조사가 있었고요. 제가 요거 첫 번째 A 대외산리 구석 유적지까지만 얘기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그래서 총 A부터 F지구까지 지구역을 나눠갖고는 이런 식으로 발굴 조사를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유적 같은 경우에가 이제 대외산리 구석기 유적인데 AGM에서 했었던 대외산리 유적은 크게 두 가지 유적으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이제 인골 유물산포지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보름리 유물산포지인데 요거는 이제 2010년부터 12년까지 조사를 했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조사 결과 이제 구석기 시대 문화층 및 석기들 3,000여 점이 출토했습니다. 이제 문화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기 유물이 나오는 층인데 그 중에서도 발굴 조사를 하다 보면은 이 석기 이 토층이 교란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뭐 농사를 짓는다던가 아니면 다른 개발 행위에 의해서 이제 토층이 섞여서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걸 이제 교란층이라고 해서 이것은 사실 저희가 정확한 의미를 얻어내기가 힘들고 이 문화층이라는 거는 그런 교란된 흔적이 없이 이게 온전히 남아있는 층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문화층이 발령이 돼야지만 온전한 고고학적 의미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외산리 구석기적 같은 경우에는 구석기 시대 문화층이 발견이 됐고요. 연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토강모미로 두 개가 발견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름리랑 인골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에 발굴 피트 이런 식으로 발굴 피트를 넣어서 조사를 하는 거고요. 네, 이게 그 당시의 발굴 조사 지점인데 여기 혹시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지금 위치가? 여기가 어딜까요? 이선혜 선생님 여기 모르시겠어요?
여기가 비둘기랑 폭포예요. 어디나요? 여기가 제가 이렇게 지정한 데가 여기쯤이 아마 비둘기랑 폭포일 거예요. 여기가 은골 유물산포지고 이쪽이 보름 건너서 보름 유물산포지예요. 간단하게 그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16지점이 저기 보름리고 17지점이 은골인지 현재 비둘기나 은골입니다. 그래서 16지점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발굴 피트를 넣어서 실제 현장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유물들이 새석기들 위주로 출토가 됐고요. 그리고 17지점 저기 현재 비둘기랑 지점에서도 이런 식으로 발굴 피트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유물들이 나왔습니다. 주요 유물들로는 여기서부터 이게 이제 격지고 이 아래가 요라 집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단순한 형태의 석기 유물 집게, 그리고 이 아래가 들깨예요. 격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석기를 만들다 보면은 여기 조각들이 생겨날 거 아니에요. 떼어내면은 그냥 그런 것들을 그냥 통칭해서 격지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글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했는데 좀 자른다거나 나무를 긋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는 위에서부터 밀개, 여기 이렇게 홈이 있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홈이 있는 걸 홈날이라고 불러요. 홈날, 그리고 이 아래 있는 게 뚜르개인데, 밀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개 종류에서도 특히 가죽 손질에 좀 특화되어 있는 석기예요. 그래서 가죽에 붙어 있는 지방질이나 기름기를 제거하는 데 쓰는 그런 용도로 쓰인 석기고요. 홈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나무 껍질 벗긴다거나 그런 식으로 작업을 많이 했고요. 뚜르개는 그냥 생긴 그대로 뭔가 뚫는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좀 약간 투박한 손으로 잡을 만한 석기에서부터 작은 유의 석기들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여기 지점이 그 은골, 지금은 이제 비둘기나 쪽에 있는 모습이고요. 이쪽에서는 보통 이제 이런 걸 이제 날이 있다 해서 돌날 석기라고 하는데 이런 식의 돌날 석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런 것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단순히 친다고 이런 돌날 석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보통 이제 압력을 조각분을 많이 만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쳐서 만드는 석기보다는 이게 훨씬 더 발달된 기술의 석기입니다. 여기에는 이 발굴 당시의 토층 층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층위가 보통 여기 보시면은 1지층부터 5지층까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제일 위가 이제 일반 그런 지금의 지표면이고요. 그 5지층에 보시면은 여기 사진 좀 작은데 여기 아래가 아마 현무 안반층이에요. 안반층이 있었고 저희가 이제 고고학 조절할 때도 많은 여러 가지 과학적인 분석 방법을 통해서 정확한 연대를 안다거나 정확한 과학적인 접근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 현무 안반층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포타슘 아르곤이라고 연대 측정 방법입니다. 그래서 방사성 동위 원소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방사성 동위 원소. 방사성 동위 원소라는 거는 이 원소 중에 동위 원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동위 원소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라는 걸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포타슘의 반감기가 1억년이야. 그러면 1억년이 되면은 이 원소의 질량이 반이 돼요. 그래서 그 원소의 질량을 따라서 이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이 얼만큼 오래됐는지를 측정해내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연대 측정을 했더니 현무암층이 13만 6천 년 전이라고 연대 측정이 나왔어요. 저희가 그래서 제가 아까 한탄강에서 현무암 화산 활동이 약 50에서 13만 년 전 사이에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 마지막 현무암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위로 이제 여러 가지 점토층, 뭐 사질층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이제 물에 하천에 대한 범람이나 아니 바람에 대한 영향이나 굉장히 오랜 뭐 한 10만 년에 걸쳐 쌓이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 위에서도 연대 측정을 합니다. 연대 측정이 이제 OSL이라는 방법이 있고 AMS라는 방법이 있는데 OSL이라는 방법은 저기 광물 중에서 석영에 있는 성분을 분석을 해서 연대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이 있고 AMS는 이 여러 가지 시료에 있는 탄소의 반감기 아까 동위원소라고 말씀드린 거 그런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측정을 해서 연대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했더니 약 16지점
아까 말씀드린 지점 중에서 여기 16지점이랑 17지점이 있죠. 16지점 같은 경우에는 4만 년 전 이후의 후기 부석기를 얘기하고 17지점 같은 경우에는 연대가 4만 년에서 2만 5천 년 사이에 전형적인 후기 부석기로 연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신석기가 보통 이제 한 10,000년 전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구석기의 이제 최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유적들은 사실 전기 구석기에는 사실은 이런 유물들은 나오지도 못해요. 굉장히 발달된 기술을 갖고 있는 석기인 거고. 네, 일단 여기까지 했는데 내용이 혹시 어떠세요? 어렵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재밌어요?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은 뭐 궁금한 거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또 나중에 해주셔도 되고 저희 잠깐 쉬었다가 또 강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때 공부하는 거 같아요.